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2.9%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때문에 올해 미국 경제가 2%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월가에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6월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전달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마르키트가 집계해 발표한 미국의 6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61.2로 전달인 58.1보다 상승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58.6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2010년 2월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5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0.5% 감소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구글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웨어러블 단말기 플랫폼 안드로이드 웨어와 안드로이드 TV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의 엔지니어링 담당 디렉터 데이비드 싱글턴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개발자 회의 2014에서 안드로이드 웨어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채택한 웨어러블 단말기는 LG전자,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이며 다른 제품들도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치를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29% 상승한 16,867.51포인트로 나스닥 지수 0.68% 상승한 4,379.76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49% 오른 1,959.5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라크 정정 불안과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태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는 0.7% 하락한 9,867.75포인트에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8% 하락한 6,733.62포인트로 프랑스 지수 역시 1.3% 하락한 4,460.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시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협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간 선물이 폭등을 했습니다. 20일, 60일 이평선이 수렴 구간인데 매일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유 없는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시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개인들 찾는 종목 20 종목 중에 19종목의 하락, 그리고 이제 한 종목, 그 대신 외국인과 기관들이 돈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일, 60일 이평이 그 이제 수렴 상태에 와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 저항 작용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항이라는 것은 매물대가 포진되었을 때 뛰어넘기 굉장히 힘든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그 사이 주가가 내려오면서 지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떨어지면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는 부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이제는 2,000포인트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심할 필요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요즘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1일 1비합니다. 유럽이 뜨면 미국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떴다고 우리가 뜬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줏대를 갖고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래도 20일 이평 아래에 있을 때, 20일 이평, 우리가 보통 주식이 20일 위쪽과 20일 아래쪽, 20일 위쪽과 20일 앞쪽을 많이 하는데, 보통 20일 이평 아래쪽은 약세장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주가가 20포인트 뜨고 이래도 일단 20일 이평 아래라는 부분, 그리고 20일 이평이 굉장히 저항이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60일 이평 아래에서 60일 이평 아래에서 20일 이평 아래로 가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강력한 저항으로 돌변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일 이평이 이제는 저항으로 이제 작용해요. 60일 이평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1980포인트에서 지지받은 이유는 과거 60일 이평이 이제 지지 부분인데, 오늘부터는 주가가 꽤 상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60일 이평이 꺾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의 하락,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약세장, 전형문적으로 약세장을 포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주가는 300일 이평을 한번 달려야 어떤 100회 무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저는 오늘 주식이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지만 오늘은 많이 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일단 아침에 많이 떴다가 주가가 어제 야간 증시가 워낙에 많이 떴습니다. 많이 떴는데, 저도 야간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떴는데 어제 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장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장시 음봉이냐, 주가가 플러스면서 음봉이냐, 아니면 플러스면서 양봉이냐, 이게 이제 근데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플러스에서 음운이면 장 자체는 내일 주가가 약세 모양이 좀 한번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월이죠. 6월도 영업일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영업일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3일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움직인 것 같아요. 6월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1965포인트에서 2016포인트, 50포인트 움직였습니다. 50포인트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다 움직인 것 같아요. 조금 적게 움직였죠. 적게 움직였습니다. 다를 때보다 굉장히, 보통 주가가 많이 움직이면 120포인트, 좀 적게 움직여도 100포인트 움직이는데, 이번 달에는 굉장히 안 움직이면서 고생을 시킨 그런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60포인트,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성이 없이 오늘 떠봐야 제가 볼 때 1995포인트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월 피벗이 나온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 피벗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 주 시작이 워낙 약했죠. 주 피벗도 거의 다 움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 피벗도 거의 다 움직인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지난주는 여러분 2,000포인트 찍었어요. 근데 이번 주가 2,000포인트 못 찍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를 보통 주 피벗으로 어떤 저항대에서 2주 연속 못 찍으면 일단 그쪽은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도 이제 문제인데 다음 주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7월로 접어듭니다. 7월로 접어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뭐 호락하지 않는 장. 이 말은 뭐냐면 2,000포인트는 조금 이제는 물론 뭐 폭발적으로 상향 이 점 잠시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 종가적으로 2,000포인트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피벗도 보시면 2,000포인트 아래에서 성립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피벗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좁습니다. 이 움직임이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피벗도 원래 잘 맞는 건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증시 특히 그 럭비공 같은 이런 장세는 좀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뭐 인버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죠. 요즘에는 뭐 개인들을 공포를 몰아놓고 인버스, 그다음에 뭐 공포를 또 좋아지면서 레버리지 이런 매매를 굉장히 하는데 잘못하면 계속 속된 말로 호구가 됩니다. 호구가 되니까 여러분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할 때도 좀 꿋꿋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기관들의 영향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관형 동향을 크게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며칠 안 남았어요.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옵션 만기일 10일 보시면 우리 개인들이 지금 한 22억 손해 났고요. 외국인들이 70억 손해, 금융투자가 나머지 다 먹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26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249 이하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 손해보는 그런 분이다. 해서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제일 손해 많이 보는 자리가 58에서 260입니다. 260 사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제일 손해 많이 보는 게 1996에서 196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제일 손해 많이 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1960에서 2000포인트에서 시장을 블록화할 수 있다.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손해 제일 많이 본다. 외국인들이 손해 제일 많이 본다는 것은 기관들이 돈을 제일 많이 먹는 자리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이 7월 옵션 만기 때까지 이 자리에서 주가를 붙잡아 놓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좀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선물 옵션 이 차트 보는 법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길제 약정하고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워낙 데미지가 커가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료로 막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정확히 8분 만에 우리 개인들 어제 이제 우리 공방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에서 공방을 했는데요. 어제 거의 340명 참석해가지고 정확히 한 10여 분 만에 30에서 50만 원 전 회원을 다 수익을 내줬습니다. 제가 시간 나고 체력이 닿으면은 또 공방을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 공방을 해라. 그리고 교육이 나는 선물을 몰라 교육을 배워야 되겠다. 원래 선물 교육은 오프라인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이번 주도 10시부터 합니다. 10시부터 서울경제TV와 더불어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직진하면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한성의원 302호 건물에서 제가 10시부터 또 있고요. 또 지방분을 위해서 원래 그 오프라인 강의는 좀 힘듭니다. 온라인 강의는 힘든데 밤 9시부터 12시까지 서울경제로 신청하시면 선물 인터넷 강좌 왕왕왕 초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10시부터는 왕왕 초보 그리고 11시부터는 중급으로 해가지고 오후 2시까지 오실 때 음료수와 점심을 다 싸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여러분 무료 강의를 제가 무지하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없으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을 여러분들을 굉장히 등치는 그런 사고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하니까 여러분 꼭 오시고 또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연 3주 했는데 항시 자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교육에 참석을
꼭 좀 해라. 인터넷 교육도 지방분을 위해 하니까 서울분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분들은 서울경제로 전화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1960에서 2000 블록. 이 블록이 뭐냐면 이 기간에 이제 외국인이 먹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런 방향을 쓸 것이다. 이런 차트들이 힘들죠. 이 말은 뭡니까? 2000포인트 이상, 결론은 1960포인트 이하 가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은 다 깡통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조금 인지하고 조금 봐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너무 이게 삼성전자가 도태기장입니다. 도태기장인데 왜 이런 부분이 있냐 이렇게 볼 때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여러분들 때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노쇠한 것 같아요. 노쇠란 게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의 식상한 마음,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먹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세되던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대표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주가를 움직이는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대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180만, 물론 삼성전자가 시장에 영향이 크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대표성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하이닉스라든지 국민주,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차,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삼성전자를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주가, 과거 우리가 유럽, 미국 주가가 다우 이런 주가가 우리하고 직결이 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리하고 직결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삼성전자 주가를, 물론 삼성전자 주가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가총액상에 1등이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선물 매매 못 하시는 분은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도 무료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선물 여러분 문자 한 달 신청하면 2달 서비스를 드리니까 신청을 많이 하셔라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회원 수익이라는 거. 저는 전회원을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지션 많은 거 아시죠? 그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여러분 선물하고 옵션하는 분들은 저에게 도움을 받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옵션 아직까지 하지 마라고 했는데 지금 하신 분들은 본전 전후 생각하지 말고 손실을 확정 지으십시오. 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손실을 확정 짓고 여러분 마지막 주에 제가 코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70억 여러분 저말 안 들으면 250억까지 손해나니까 빨리 확정 짓고 마지막에 칼을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상승할 것 같은데 61평이 달 것 같아요. 61평 달 것 같으니까 주식은 빠질 때 사야 됩니다.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윌리엄스 알로 봐서 주가의 탄력성은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대신 많이 물린 거 끝까지 버티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토요일날 낮 10시 그리고 저녁 인터넷 강좌 밤 9시 서울경제나 저에게 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선착순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청송촌 신창원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신창원 대표님 말씀처럼 좀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손실을 확정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980선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거래 부진과 또 수급 악화가 겹치면서 시장을 다시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시장 점검 부탁드리고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에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첫 번째가 지수 변동성이 큰,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구간이다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종목들을 거의 추천을 좀 안 해드리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유주 위주로, 그러니까 수익 중인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좀 지수 대비는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게 이제, 그제 지수를 의외로, 상승시켜놓는 모습이 나오면서 선물을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선물을 7,500원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실 해지성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자체가 최근에 보시면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수익 내기 상당히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이제 가장 최선책이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주식에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장대양 보니까 1% 넘게 하락했을 때 이제는 추가 하락보다는 지수 반등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매수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냐면은 포트 교체 또는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제 방송에서는 이제 제가 지수 21선에 대한 저항 돌파를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지금 포인트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추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제한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포인트에서 반등 시점까지 포트를 재구성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진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닥을 기는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지수나 이제 코스피 지수나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해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유심 있게 관종에 넣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을 따로 추천은 안 드렸지만은 현대차를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차를 이제 거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반등 시마다 이 현대차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 나오면서 다중바닥으로 좀 기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현대차를 2개월째 지금 관중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수 하락 시에도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전창구 외국인들의 외국계에서 대량 매수세가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수가 하락을 한다 해도 그냥 다 일단 손 놓고 있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지수 상승 시에 못 갔던 코스피 종목들, 코스닥도 모두 짱그리 지금 뒤져서 관종에 넣고 면밀히 좀 관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지금 상승 시에 못 갔던 종목들은 그만큼 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개인들을 상당히 좀 피말리게 하면서 상당히 지루하게 박스권에 있다든가,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닥 IT 부품주들처럼 3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한 번 더 투매가 나오면서 완전히 피바닥가 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바닥을 끼고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현명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OCI하고 빙그레 이후에 지금 대형주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를 제가 이제 매수 사인 있는 날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대형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풀베팅할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이제 우리 보유주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EGL표가 장중에 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진짜 시장이 급락할 때 잘 피해가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 하락이 나오니까 바로 또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박스권 돌파형에서 지금 한번 걸리는 가격권이 61선, 그러니까 12,300원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윗꼬리가 나오고 있고 음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의 개인들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아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수익 중이실 텐데 1% 정도의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좀 소중한 시점에서의 이런 종목들은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저점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뭐라고 이제 볼 수 있겠냐면은 지수가 턴할 때 이런 종목들은 바로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지수 상황도 아니고 종목도 이제 뭐 크게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루하신 분들은 뭐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셔도 좀 무방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장담합니다만은 종목 교체하고 바로 물릴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점. 그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이 EGF는 오늘 정도 추가 상승 여부 보시면서 수급 상황 다시 한번 반드시 한번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은 이 종목의 이제 최종 목표가가 이제 13,000원이 아닙니다. 물론 포트 교체 차원에서 1차적인 목표가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충분히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신고가도 경신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빙그레인데 이 빙그레인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87,000원 이 구간대.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87,000원대가 저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돌파하지 못하면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지금 두 번 나온 상황인데 일단 이 종목은 현재 수익 중이니까요. 매도를 하셨다가 재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나머지 있는 현금으로는 서서히 5일선과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일정 부분 채워가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EGLP와 빙그레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